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감봉대체 선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봉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역시 쉽사리 끝나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진공 첫날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핀포인트 포격으로 인해서 사태가 좀 쉽사리 끝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셉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해왔었던 여러 서방 국가들이 무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은 푸틴이 또 그만큼 조급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1% 정도까지 올려 잡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절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순달람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순위는요. 어제 한국은 이제 3.1절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흘러가는 글로벌 증시 속에서 2월 28일과 3월 1일 이틀간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지 그 순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등락률 탑5입니다. 순위를 한번 보시면요.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종목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3위와 4위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죠.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무기 수요, 전투기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록히드 마틴은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전쟁 위기 때문인지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위는 옥시덴탈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 주식이고요. 에너지 가격이 정말이지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몇 분 전에 제가 캡처한 원유 선물 가격 차트입니다. 배럴당 106달러까지 뚫은 상황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후로 대체 몇 배가 올랐는지 가늠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참으로 투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려운 증시 환경 속에서 성장주 두 개가 자리를 한 것인데요. 바로 2위와 5위에 있는 종목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사태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한데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태양광 ETF와 풍력 ETF 가격 차트를 위아래로 제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술주들은 셋오프 흐름을 피할 길이 없다가 줄줄줄 둘 다 샜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힘을 2월에 못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태양광 ETF와 풍력 ETF가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러시아 침공 때문이라는 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오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앞으로 유럽은 대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명분이 힘을 얻었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힘을 얻은 것이고요. 또한 이런 명분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팩트에 가깝습니다.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기름가 올라가게 되면 안 그래도 전기차 매력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대체 러시아에 얼마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의 35%를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물론 100% 의존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라트비아 같은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더욱이 놀라운 점은 유럽의 큰형 독일인데요. 제가 빨간색 박스로 해놨습니다. 천연가스 65%를 러시아에 기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큰형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독일보다는 훨씬 낮은 러시아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은 메르켈 정부 당시에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었고 프랑스는 원자력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70%가 넘어갔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에 탈피를 해서 다른 대한에너지 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거죠. 원전도 당연히 그중 하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독일의 태도가 굉장히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배관을 노르트 스트림, 이거는 익히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었죠. 러시아가 독일에게 값싼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니까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됐던 투자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보다는 당장 내 나라 난방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독일이 돌연 매운맛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강경론으로 급선회한 건데요. 전범국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른 분쟁 국가에 무기를 팔지 않았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공 미사일까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런 독일의 태도는 러시아 제재에 진심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다면 노르트 스트림에 대해서도 혹시 진짜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렇다면 독일은 더욱더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차트까지 오게 됐는데 이 차트는요, 설치 용량 기준 발전별 점유율과 지역별 태양광 설치량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재생 발전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 그래프가 만들어질 때는 러시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더욱더 빠르게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들보다요. 그리고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유럽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특히 더 몰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색 부분의 유럽 비중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라이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멀리까지 왔죠. 네, 솔라이치는 미국의 태양광 관련 전천후 기업입니다. 우선 전력 옵티마이저라는 것과 태양광 인버터가 매출의 핵심인 기업인데요. 먼저 옵티마이저는 태양광 패널에 착 붙어가지고 태양광 발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장치고요.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로부터 받은 직류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인페이즈 에너지, 순달람에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인페이즈 에너지 또한 인버터 기업이긴 하지만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 점유율 순위를 봤었을 때는 솔라이치가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또 해가 갈수록 그 순위가 올라가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산업 내에서의 솔라이치의 위치 덕분인지 기관들은 솔라이치 주식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블랙락과 JP모건을 포함한 기관들이 솔라이치 유통 주식의 8%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이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솔라이치와 인페이즈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당연히 차트 모습은 비슷하긴 하지만 주가 방어력과 그리고 최근 주가 반등 속도가 솔라이치가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당연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럽의 그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인페이즈 에너지는 주로 미국 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솔라이치는 매출의 지역별 비중을 봤을 때 솔라이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매출이 솔라이치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요. 솔라이치에게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솔라이치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생산과 물류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건데요. 이게 해소되는 국면이라는 거고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멕시코에 있는 새로운 공장에서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비싼 물류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과 다르게 멕시코에서는 육상으로 물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나프타 FTA가 있죠. 그래서 관세 문제도 없기 때문에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라 엣지와 인페이즈 에너지를 핵심 지표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요. 인페이즈 에너지는 솔라 엣지보다 매출 증가율이라든가 매출 총이익률 이런 면은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죠. EV 세일즈는 거의 2배 비싸고요. PER도 30%가량 더 비쌉니다. 하지만 솔라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매출 증가율은 마진은 더 낮았지만 올해 본격적인 멕시코 공장 양산으로 인해서 매출과 마진이 더욱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경쟁자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도 있겠어서 최근 반등 속도가 더욱더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 중 어느 기업이 이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태양광 산업의 그냥 미래를 믿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태양광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솔라에지까지 꽤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이 개쪽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꼬이는데 그래도 저는 또 내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